나의 밭들, 이 늙은 교수가 8년 세월을 살아보니 한 가지는 정말 분명해졌어요. 우리네 삶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딱 한 분을 꼽으라면 있답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멀리해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배움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멀리할 사람도 아니랍니다. 성격이 조금 무뚝뚝하시다 하여 피할 분도 아니지요. 그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할 위험한 사람이 따로 있답니다. 바로 자기 욕심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사람. 다시 말해 나만 잘나면 되고 나만 이득이면 그만이지 하고 믿는 분들이랍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지요? 그런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길이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무엇을 더 얻어갈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기술처럼 여긴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면 처음엔 참 친절해 보여도 결국엔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갈라놓게 마련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그럴듯하게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에게 이득이 걸리면 형제마저 남처럼 돌아서는 것을 보았지요. 이 늙은 교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답니다. 그리고 이 늙은 교수는 한 가지 귀한 가르침을 얻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기심이 몸에 밴 사람은 우리네 마음의 평온을 가장 먼저 깨뜨린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밭들에게 꼭 조심하시라고 일러드린답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멀리하는 슬기로운 지혜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저절로 생기시겠지요. 이기적인 사람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그 구별하는 기준을 이 늙은 교수의 경험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나의 밭들, 이기적인 사람과 선의의 경지를 아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참 간단하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성공이 다른 이의 실패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모두가 함께 손잡고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산답니다. 내가 이기려면 저 사람이 꼭 져야만 해. 내가 더 높아지려면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자.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이 몸과 마음에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이지요. 말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늘어놓아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 사람의 진짜 행동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마련이랍니다.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고 남의 약점을 소문내어 퍼뜨리며 누가 넘어지면 은근히 속으로 잘됐다 하며 안도한답니다. 이 늙은 교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우리 마음이 결국은 메마르고 병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반대로 선의의 경쟁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비록 시합에서 졌어도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줄 줄 아는 것이지요. 내가 이겼다 해도 다음 경기를 차분히 준비하며 오히려 더욱 겸손해진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은 경쟁을 그저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함께 더욱 발전하는 기회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 다 같이 더 좋아지고 내가 좋아지면 내 주변도 환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생기를 찾아 살아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한 단계 더 소중한 경지가 있답니다. 이 늙은 교수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바로 그 단계를 가장 값지고 소중하게 생각했답니다. 선의의 경쟁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자리. 이 늙은 교수는 그것을 사랑이 담긴 경쟁이라고 부른답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제자가 나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사랑하는 벗들에게도 마찬가지랍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야 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네가 나보다 더 환하게 빛났으면 좋겠구나 하고 기꺼이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지요. 바로 그 마음이 한 사람을 크게 만들고 그의 단다리를 단단하게 키워준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를 더욱 넉넉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귀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랍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하며 왜 끝까지 삶의 소중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나의 벗들, 사람은 왜 마지막까지 성장해야만 하는 걸까요? 왜 나이가 지긋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무언가에 힘쓰고 마음의 그릇을 넓혀가야만 할까요? 이 늙은 교수는 105년을 살아보니 그 답을 참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우리 사람은 결국 완전한 모습으로 익어가야 한답니다. 동물이 제 몸이 클 때까지 자라고 식물이 제 계절에 피어나 살아가듯이 사람도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법이지요. 그런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그저 오래오래 숨만 쉬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키워나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귀하게 가꾸며 결국 세상에 무언가 소중한 것을 남기는 것이랍니다. 이 늙은 교수는 일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니 우리 사람들에게 세 단계의 삶이 있더군요. 젊은 시절에는 그저 즐거운 것이 행복인 줄만 안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어딘가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요. 하지만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결국 우리 가슴에 남는 것은 보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때문에 마음 편하고 행복해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질문 앞에 서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돈이나 높은 이름, 큰 권력도 갑자기 보잘것없이 가벼워진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위해 평생을 바친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그저 허전함만이 가득하게 남는답니다. 이 늙은 교수가 자주 드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사과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면 결국엔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만 그 나무의 한평생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고생하는 것이 싫다, 책임을 지는 것도 싫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서 마치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나무처럼 살아가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살면 겉으로는 편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우리 모두가 사는 공동체에서 외톨이가 되어 고립될 수밖에 없답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이 가장 불행한 것이고 제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진정한 교육자로서 실패하듯이
우리 사람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늙은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행복의 마지막 모습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훌륭한 인격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인격이 높은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욱 깊은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고요. 인격이 모자란 사람은 그만큼밖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법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된됨이, 즉 인격은 과연 어디에서 자라나는 것일까요? 나의 벗들, 인격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피어나고 자라는 걸까요? 이 늙은 교수는 그 질문 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같은 답을 얻게 된답니다. 사람의 인격은 혼자서만 덩그러니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책만 많이 읽고 혼자서만 고상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결국 인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대끼고 함께하며 자라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너그러이 참아주며 용서하고 때로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고귀한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은 저절로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맺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그분의 됨됨이, 즉 인격이 어떠한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랍니다. 어떤 분은 만날수록 우리 마음이 참 편안해지지요. 그런 분은 내 이야기를 가로채지 않고 나의 부족한 점을 틈타 이용하려 들지 않으며 내가 잘 되는 것을 질투하지도 않는답니다.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조금 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지요. 반대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진답니다. 자꾸만 남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이유 없이 의심하게 하며 나의 소중한 자존심을 흔들어대기 때문이지요. 그런 분은 입으로는 친절한 말을 건네지만 속으로는 이리저리 자신만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 늙은 교수는 그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마음을 결국은 메마르고 외롭게 만든다고 생각한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더 조심해야만 해요. 젊었을 때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상처는 아물기가 훨씬 더 더디답니다. 그래서 이 늙은 교수는 언제나 우리 벗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답니다.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야말로 노년에는 우리 삶을 지켜주는 가장 귀한 생존 기술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네 귀한 사람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은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기적인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신의 됨됨이를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이용하여 자기 욕심과 재물을 늘리려고만 한답니다. 그러니 그런 삶의 끝에 결국 남는 것은 깊은 외로움과 고립뿐이죠. 반대로 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참으로 다르답니다. 그런 분은 비록 경쟁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짓밟지 않고 서로 함께 더 나아갈 길을 기꺼이 찾아준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올라가면 사랑이 담긴 경쟁이 되는 것이지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따뜻한 말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격이 높은 분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하나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지요. 어떤 사람을 우리 가까이 두고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나의 벗들, 어떤 사람과 멀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그 기준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답니다. 이 늙은 교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딱 세 가지를 본답니다. 첫째로 그 사람이 남의 불행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는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남이 힘들 때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남이 넘어졌을 때 속으로 고소하다 여기면 마음이 편해지거나 그 틈을 타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나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사람입니다. 둘째는 자기 할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랍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면서 이익만 쏙 빼가려고 하죠. 문제가 생기면 변명부터 늘어놓고 남 탓을 하기 바쁩니다. 반대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사과할 줄 압니다. 이 늙은 교수는 미안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귀한 인연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셋째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똑같은지 보는 것이지요. 말은 정산유수처럼 잘해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말은 결국 남을 속여먹기 위한 도구일 뿐이랍니다. 특히 우리는 가족이잖아. 우리는 친구잖아. 같은 말을 습관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내 귀한 시간을 뺏어가고 내 마음을 흔들고 지켜야 할 선을 함부로 넘는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위험하답니다. 나의 벗들, 저는 사람 관계의 알맹이는 아주 간단하다고 봐요.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관계가 있고 반대로 나를 더 불안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관계가 있습니다. 후자라면 과감하게 끊어낼 용기가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을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그만큼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 나이에 인연을 끊으면 너무 외롭지 않으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쁜 관계 속에 갇혀있는 외로움이 뼈에 사무치게 더 좁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남는 질문이 하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서 무엇을 꼭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남기고 가야 후회가 없을까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늙은 교수가 105년을 살아보니 마지막 순간에 손에 쥘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하게 된답니다. 평생 모은 돈도, 높은 이름도, 권력도, 심지어 건강마저도 결국은 다 우리 곁을 떠나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향기, 즉 내가 끼친 영향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데워주었는지, 내가 머물던 자리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그 흔적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생각도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그저 즐거움이 행복이고 중년에는 성공하는 것이 행복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행복은 나 때문에 고마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는가로 바뀝니다. 이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감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이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참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의 기억 속에 나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산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담담에
즉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만족을 누립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사람 관계에서 기쁨을 빚어낼 줄 알며 남을 살리는 따뜻한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이지요. 반면 인격이 얕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마음이 허기지고 부족합니다. 늘 남과 비교하고 늘 불평하고 늘 의심하며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행복도 딱 그 마음의 크기만큼밖에 누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은 삶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 길은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랍니다. 욕심을 조금 줄이고 관계를 거짓없이 정직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의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내 주변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다듬어야 할까요? 예, 여러분, 실천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마음의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노년에 접어들면서 사람 관계를 정리하는 기준을 더욱 뚜렷하게 세웠답니다. 첫째, 내 마음의 평온을 해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내 삶을 제 멋대로 평가하려 드는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내 인격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다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야 라고 보자해도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괴롭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둘째, 말보다는 행동을 유심히 보십시오. 진짜 좋은 사람은 특별히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묵묵히 곁에 있어주고 약속을 지키고 남의 공을 인정해줍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사람은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남이야 나만 믿어서 그래 같은 말로 마음의 울타리를 허물어뜨리지요. 그러고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요리조리 책임을 피합니다. 저는 오래 살수록 말이 적어도 행동이 바위처럼 단단한 사람을 믿게 되더군요. 셋째, 경쟁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망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경쟁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답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떨어뜨려서 내가 올라가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자극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경쟁을 하셔야 합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고 내 제자가 나보다 더 멀리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 친구에게도 당신이 나보다 더 빛났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난로처럼 따뜻하게 태워줍니다. 여러분, 이 늙은 교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늙을수록 넉넉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해드릴게요. 이기심은 멀리 던져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까이하며 사랑으로 경쟁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100오랜 세월이 제게 가르쳐준 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시행착오도 다 경험이 되지만 노년에는 잘못 맺은 관계 하나가 남은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벌을 주는 일이 아니라 소중한 내 삶을 지키는 일이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특히 이기적인 사람들은 늘 상대방에게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네가 이상한 거야 라는 식으로 죄책감을 심어주곤 합니다. 그런 말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의 평온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로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남을 이용하려 들지 않고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남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내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난로가에 사람들이 모이듯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향기로우면 나비가 모이는 법이지요. 인생은 결국 내가 맺은 관계의 결과물이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 살기가 어렵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꼭 이기적으로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럴수록 선의의 경쟁이 더더욱 필요하답니다. 아니, 가능하다면 사랑이 있는 경쟁까지 나아가 보세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더 좋은 사람을 밀어줄 줄 아는 넓은 마음, 그 마음이 한 사람을 크게 만들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105년을 살며 깨달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는가로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욕심이 줄어든다고들 말하지만 사실은 욕심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욕심 부리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랍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남은 시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아등바등 붙잡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깃털처럼 가벼워지지요. 그때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늙은 교수는 노년의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 때문에 고마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던져보면 인생의 방향이 저절로 정리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떠올릴 때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좋은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내 이름을 떠올릴 때 긴장하거나 피하고 싶어진다면 그건 인생이 잘못 흘러왔다는 신호겠지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끝까지 외롭습니다. 처음에는 능력이 있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손해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쓸쓸함 뿐입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 속에서는 인격이 나무처럼 자라고 인간이 자라니 행복의 뿌리도 깊어집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더 또렷하게 마음에 새겨봅시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꽉 붙잡아야 할까요? 105년을 살아보니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은 이기심이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인격입니다.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숨이 다하는 날까지 소유에 매달리지요. 소유가 목적이 되면 사람 관계는 수단이 되고 사람은 그저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빈손보다 더 무서운 텅 빈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조언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기적인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시애롭게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아요. 특히 이기심이 뼈에 사무쳐 습관이 된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선의의 경쟁을 선택하십시오.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경쟁하는 방식은 우리가 고를 수 있지요. 상대를 깎아내리고 짓밟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어깨 동무하며 함께 성장하는 경쟁을 하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생기 있게 살아나고 내 인격도 쑥쑥 자라납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사람이 있는 경쟁까지 나아가십시오.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고, 내 제자가 나보다 더 멀리 나아가길 바라고, 친구에게도 당신이 나보다 더 환하게 빛났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인간을 가장 위대하고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은 젊을 때는 즐거움으로 시작하고 중년에는 성공으로 착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진짜 행복은 결국 보람입니다. 나 덕분에 행복해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동전의 돈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쌓아온 따뜻한 인간관계와 인격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인간관계와 인격을 소중히 지켜주십시오. 비록 세상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묵묵히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